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48%, 나스닥이 1.16%로 좀 많이 상승했고 S&P 500이 0.72%, 러셀이 0.65%로 상승했다. 자, 아무래도 아침장이 좀 많이 상승했죠. 쇼스키즈 같은 것도 있었고, 자, 그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상승했다가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좀 관망의 자세가 좀 뚜렷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테크놀리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리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와 더불어서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즉 말해서 낸드라든지 이쪽에서 저장장치 쪽으로 좀 주가가 많이 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 역시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주춤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도 장세가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거라든지 오퍼레이션 까는 쪽이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사무신용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기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에너지가 좀 많이 빠졌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도 상승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방위 이런 쪽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다시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밤에 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에 따라서 또 장이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에너지하고 지금 이제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다. 특별히 테크놀리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분야가 좀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옛날하고 반대로 지금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훈기가 아직까지는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UK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2.74% 하락한 100.73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100를 유지하고 있죠. 아직까지 큰 폭의 하락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크루드 오일 역시도 지금 이제 99.41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0은 약간 깨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좀 올라갔죠. 0.14% 상승한 4.32를 기록하고 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4.3 정도 돼 있으면 아직까지도 조금은 위험한 편에 있고, 좀 내려오면 아무래도 주가는 좀 달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가가 좀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빅스 지수 역시도 한 2.81% 하락한 24.53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99를 갖다 기록하고 있다. 99.59. 그래서 100은 일단 약간은 지금 이제 내려오면서 약간 관망에서가 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급격하게 좀 하락세는 있는데 저 하락세는 좀 멈춘 것이 달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이제 21선 있죠. 그 21선이 6,557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 본다면 6,575로서 21선을 뚫었다가 조금 일단은 약간 눌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발언할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시 반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추세가 일단은 하락 추세 있죠. 내려왔던 이 추세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뚫어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장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뚫어버리면 어느 정도 일단은 하락세는 이제는 좀 멈춘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숏스키즈로 인해서 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그에 반해서 오늘 장에 올라간 것들은 숏스키즈보다는 좀 기대에 대한 미래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정말서 아무래도 좀 이번에 화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일단은 시스파이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에서 좀 반등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발언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500대만 일단 지지받아 준다면은 요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자,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300대 이때가 아무래도 지금 바닥을 형성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우량주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주가가 빠질 때, 자, 그럴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석유가 가장 문제인데 호르무즈가 문제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100, 그 다음에 뭐 $120, $130 가서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져서 완전히 폭락 장세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가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르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서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또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역시도 일단 지금 하락 추세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뚫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물론 200일선이라든지 50일선은 이렇게 저항선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는 좀 완전히 일단은 잡아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번에 완전히 끝나면서 좀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옆으로 눕던지에서 다시금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는 이렇게 단기 추세는 뚫었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면 아직까지 역시도 하락의 추세는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200일선하고 5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저항은 있겠지만은 그 저항 자체가 아마 크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약간의 눌렸다가 다시금 쌍바닥을 치면서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쌍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좀 저항은 있겠지만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 중에서 소형주가 조금은 다른 것보다는 강한 모양이 있죠.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근데 소형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적자 기업 이런 것들보다는 적자가 아니고 좀 좋은 종목들 있죠. 러셀 3000에 있는 것들, 자, 그런 종목들이 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란 대통령 휴전을 요청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기를 먼저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먼저 이란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루소셜에서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이 원활해지면은 그 제안을 고려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번 9시에 발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알자제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란 관리 말을 인용해서 테헤란이 먼저 휴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루소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보다 새 정권의 대통령들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능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그럴 때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는 이란을 갖다 완전히 파괴하거나 흔히 말하는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외무장관인 아바스 아그라치는 화요일에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테헤란은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현재 협상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게시물에 암시된 것처럼 요청이 미국에 직접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은 파키스탄과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는 분명치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설령 이란의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의 결정적인 최종적이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최종의 권한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된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기 좋은 IGV입니다. 즉 말해서 테크의 지금 ETF 있죠. 테크의 기술주의 ETF인데 그 자체가 지금 이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서 그래서 24.26% 하락했는데 그것이 2008년도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테크주들이 하락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보시게 되면 소매 판매 있죠. 이거 자체도 예측이 0.5를 예측을 했는데 0.6으로서 잘 나왔습니다. 저번에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소매 판매도 잘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 있죠. PMI 지수. 요거 자체도 52.3을 예측했는데 52.7로서 이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번보다도 좋게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지수인데 52.7을 기록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 이 정도로 일단 눌려있던 것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조금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신규 주문은 좀 줄어들었죠. 신규 주문이 좀 줄어들었고 뭐 다른 거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될 수가 있겠다. 주문 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죠. 주문 잔고가 줄어들고 지금 모습에서 신규 주문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 앞으로는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물가가 좀 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변동성 자체가 주식 투자의 좋은 진입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S&P 500의 3개월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변동성 빅스 지수가 역사적으로 상위 20%에 속할 때가 가장 높았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S&P 500은 상위 20% 기간 동안에 평균 4.4%의 3개월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낮았던 기간의 평균 수익률인 2.15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빅스 지수 있죠. 즉 말해서 공포지수하고 12개월의 리턴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적 지수가 높을 때 있죠. 그래서 상당히 5까지 되면서 24.6에서 79.1까지 높을 때, 자, 그때 보면 수익률이 거의 다가 4.4%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변동성 지수가 낮을 때는 지금 이제 2.15%밖에는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변동성이 높을 때가 아무래도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레미 시갈 교수는 기반류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크게 넘지 않는 한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은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유가는 4.1달러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레미 시절 교수는 이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4.1달러 가격에서는 크게 일단은 지금 현재 유가 상황에서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유소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악화로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문제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그러한 가격 역사적 기준을 볼 때는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또 이스라엘의 언론사인 하레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 자체가 이제는 이란이 더 이상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곧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징후들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시 자체가 급등세를 보이는데 그 자체가 안전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쇼스키즈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매도세가 많았으니까. 자,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급등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종료할 의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후에 발생을 했고, 유가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 가격은 하락을 했고 국채 가격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죠.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진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좀 기술적인 반등 아니냐. 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향후 몇 달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4%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비료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2027년도에 식품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것들, 또한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내년 말의 물가 수준이 기존 전망치보다 50bp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와치에 따르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동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2010년도 말까지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은 52%를 예상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를 갖다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25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UBS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시장이 전쟁 관련 새로운 소식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2년도와 같은 변동성 환경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면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즉 하락 추세의 시장에서 변동성과 왜곡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해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기술적 분석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200일선에 안착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갔다가 약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이번 주 시장은 반등에 좀 지나치게 들뜨지는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숏스퀴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 자체가 S&P 지수에 있어서 1.5% 상승하면서 급격한 반등을 보였는데 월가 트레이더는 이러한 상승세가 숏스퀴즈에 또는 전술적 반등 때문이었다. 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TA 이렇게 알고리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달에 주식 투자 비중을 900억 달러 줄였고 헤지펀드 역시도 2025년도 4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이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겼지만은 S&P 500 지수가 여전히 이베리 이평선 아래에 있는 가운데 긴장 고조 위험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시장에 나타난 상승세는 강력한 숏스퀴즈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매도세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일단은 물량이 다 청산되면서 많이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과매도 전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짓는다고 본 여러 가지 징후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지 특별한 반등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주간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관 투자가들은 뚜렷하게 약세 전망을 놓았는데 자, 골드만삭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식과 원자재, 기타 자산과 연관된 선물 계약을 주로 거래를 하는 추세 추종 펀드 그룹인 상품거래자문사 CTA들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식 투자 비중을 900억 달러는 줄였다는 거겠죠. 자, 거의 다가 줄였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선물 시장의 투기꾼들이 S&P 500과 같은 지수에 대한 공매도 배팅을 많이 늘렸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많이 날아왔는데 트럼프의 발언에 인해서 그런 숏스퀴즈가 틀리면서 주가 자체가 방향을 바꿔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요일 이후에도 압박이 지속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가 2, 3주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래 발견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압박으로부터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쏟아지는 화해 분위기의 평선은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의 고위 관리들도 X매체를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시장의 급등에 베팅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자, 맥락에서 벗어난 인용문과 조작된 포무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펀더멘탈보다는 포지션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최악의 성과를 보였던 테마들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즉 양자 컴퓨팅, 밈이라든지 고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즉 말해서 부진했던 M7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한 반등을 보였는데 이런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추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밈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 자체에서 본다면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오른 건 아니다. 공울장에 본다면 또 밈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도한 것 자체가 증시의 상승세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주식의 선물도 급등을 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펀더멘탈이 돌아나간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사태 악화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수사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트럼프가 길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실제로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번 긴장 고조는 이란의 공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고 이란의 반격으로 세계 에너지 위기가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베리 이평선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유망한 새로운 발전이 주가의 V자형 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S&P 500과 같은 주요 지수가 단기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주가 하락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무래도 올라왔다가 좀 누웠다가 다시금 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기술주가 S&P 500 대비해서 이렇게 저렴했던 적은 사실상 6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투자 지출과 수요 지속의 가능성 이런 게 대한 우려가 기술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게 거래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술주들을 보게 되면 S&P 500 대비해서 2020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의 P 레이쇼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P 레이쇼를 보면 19.95나 되고 있죠. 상당히 저렴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투자액을 60%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19.86보다도 약간 높은 포인트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23%가 하락되면서 2008년도 이후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92%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메모리라든지 반도체 장비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더 큰 다른 AI 관련된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엔비디아 자체보다는 엔비디아와 연관된 공급망 업체들이 더 큰 영향력과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몇 달 동안에 P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S&P 500의 IT 섹터 평균보다도 훨씬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12개월의 예상 수익에 20.28배에 거래되고 있다. 5년 동안 평균인 29.22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저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마소는 그 23%는 하락했고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라든지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 걸친 그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2008년 이후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들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6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92%가 매수 의견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많이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질 게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식시장 자체는 군사적 충돌 초기 단계에 바닥을 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전략가가 그가 예상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데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 전쟁이 시작된 직후 위험자산 가격이 최저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를 본다면 전쟁이 끝날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 바닥을 친다는 것이 펀드레스트 톱니가 1분기 마지막 거래를 맞춰서 투자자들에게 보낸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전쟁의 지속기간 알 수가 없지만은 톱니는 1900년대 이후에 발생한 7개의 주요 분쟁을 갖다가 분석해서 부정적인 위험을 조기에 빠르게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초기에 저점을 찍는 경향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전쟁이 많이 있죠. 월드월 1도 있고 2도 있고 코리아 전쟁도 있고 베트남 전쟁도 있고 걸프 전쟁도 있고 다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런 듀레이션 기간 자체가 19개월, 45개월, 37개월, 23개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뭐 걸프전은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9개월 때는 8개월 때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45개월 동안 된 또 월드월 2에서는 5개월 만에 바닥을 찍었고 자, 코리아 전쟁은 첫 달 만에 바닥을 찍었다. 마찬가지 걸프 전쟁도 2개월 만에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게 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닥을 찍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10에서 한 15% 정도가 얼리하게 바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점이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전쟁이 일단은 길어지지 않고 할 때는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을 때가 초창기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날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소셜에서 올린 글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긴장 완화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했던 것이 시장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S&P 500의 비관적인 전망들 자체가 대부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4월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비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바닥에 더 가깝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화요일에 2.9% 상승한 6,528을 기록한 가운데 6,200에서 6,300 사이가 아무래도 지수 저점을 나타낼 것이다. 6,150 정도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세 심리를 누그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급격한 하락 이후에는 V자 회복이 뒤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 경제가 배럴당 $100 유가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탐리의 그러한 낙관론 자체를 본다면 미국이 순수출국으로서의 높은 유가의 수혜국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마저도 지금 WTI 가격이 $100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겠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유가가 21세기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2008년도에 명목청 최고의 유가가 됐을 때 $144였는데 지금은 그때 물가 상승률이 53%나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록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220에서 $240가 돼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자, 현재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지금 이제 오일 가격이 작년 지금 이제 과거 25년보다도 높을 때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2008년도가 144, 2022년도가 124, 지금이 106이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이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6다도 그림도 많이 안 쓰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지고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 자체가 매달 GDP에서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유가 상승 영향을 했다가 상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푸콜 레이쇼 자체를 본다면 0.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 위에 2025년도 4월의 저점 당시와 동일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하락세 90에서 95%는 이미 지나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 자금 조달로 인해서 챗GPT의 모 회사 기업 가치가 IPO를 앞두고 8,52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1,22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8,520억 달러로 상향했다. 그래서 올해 IPO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 역시도 오픈 AI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월 매출을 본다면 2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통합 AI 슈퍼매스를 통해서 주간 활성 사용자가 한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적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흑자로 돌아나가야 되는데 자금은 많이 일단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두 가지 반도체 관련주에서 도이치뱅크에서 기술주의 추천 목록에 추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프라임 머티리얼스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서 강세 힘입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브로드컴 역시도 AI 칩 매출 증가 힘입어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올해 주가가 38% 급등한 어프라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반도체 부분의 강세, 메모리 칩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이치뱅크의 추천주로 선정이 되고 있다. 어프라임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다음 브로드컴 역시도 인공지능의 칩 사업이 2027년도 회계연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최고의 추천주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나머지 뭐 오라클, 스포티파이, 티모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두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 부분의 강세가 2010년도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도이치뱅크는 최근에 실적이 부진했던 두 기업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향후 12개월 동안은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어프라이드 멀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업계의 강세, 그다음 회사의 주요 매출 부분이 동적인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있죠, D램 이런 것들의 칩 수요 증가와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회사의 또 다른 성장의 동력으로는 아무래도 대만의 TSMC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프라임 멀티리얼스의 반도체 장비 구매업체인 TSMC가 애리조나 그다음에 대만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면서 자본 지출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프라임 멀티리얼스 이런 데서 수주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프라임 머티리얼스가 현지의 경쟁사보다는 충분히 선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 의해서 어프라임 머티리얼스가 상당히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역시도 네트워킹이라든지 컴퓨팅 분야 모두에서 인공지능의 중심의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6개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2027년도에는 AI 칩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회사가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해서 AI 칩과 관련 없는 추가적인 수익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실적 발표에서 자사의 고가 전략 덕분에 반도체 사업에서 안정적인 총 마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맞춤형 칩 생산량 증대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